이르니 부흥의 상징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도쿄올림픽이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지훈련장과 호텔은 썰렁하고 올림픽 취소 여론도 높습니다. 강행과 취소 사이에 놓여있는 올림픽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야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대선 후보로 추대하기 위한 모임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임을 준비하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많은 현역 의원들이 공감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도 다음 달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대권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산림청이 30년 동안 해마다 1억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어린 나무로 바꿔 심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산사태가 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무가 국물을 먹어주지 못합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방음벽 공사 현장을 덮쳐 60대 인부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4관왕에 올랐습니다. 2019년 2관왕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도쿄올림픽이 정확히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쿄. 8년 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2번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로 선정됐을 때 일본은 환호했습니다. 경제 침체와 동일본 대지진의 암흑에서 벗어나게 됐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매일 확진자가 4,000명씩 쏟아져 나와 도쿄는 긴급 사태가 선언돼 있죠. 해외 선수들은 전지훈련 방문을 취소하고 있고 일본 국민도 80%가 올림픽 개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범석 특파원이 일본 현지 분위기를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문이 굳게 닫힌 육상 경기장. 트랙 위에는 천막이 쳐져 있고 시설물은 그물에 묶여 있습니다. 다음 달 미국 육상 선수팀의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미국 측이 취소를 요청한 겁니다. 현장에는 올림픽 관련 게시물 하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사그라진 상황입니다. 선수들 방문을 기대했던 현지 주민들도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極めて残念だという気がす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で果たしてその大会として、スポーツの大会として開けるのかなっていう疑問があります。 현재까지 해외 선수들의 합숙이나 전지 훈련이 중단된 지자체는 70곳이 넘습니다. 사이클 경기장에선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렸지만 관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스타 선수들도 불안하기 마찬가지입니다. If it's putting people at risk and if it's making people very uncomfortable, then it definitely should be a discussion, which I think it is. 올림픽 특수를 노렸던 호텔 업계는 해외 관객이 없어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올림픽 반대 시위에는 코로나 의료진까지 합세했습니다. 今、医療が崩壊しようという状況じゃないですか。世界中に感染を拡大させる東京が一大クラスターになってしまうじゃないですか。 일본 국민 10명 중 8명이 개최를 반대하고 대기업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Very honest. I call it this is like a suicide mission, to be very honest, and we should stop. 일본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에 기대를 걸고 오늘 도쿄에 대규모 접종센터를 열었지만 현재 접종률은 4%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도쿄올림픽 불참 의사를 밝힌 곳은 북한 한 곳뿐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다음 달 중으로 재연기나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반대가 극심한데도 일본이 취소를 하지 못하는 이유, 돈 때문입니다. 일본이 먼저 취소할 경우 IOC에 엄청난 배상을 해야 한다는데요. IOC 역시 같은 이유로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취소냐 강행이냐 최종 결정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염정원 기자가 이어갑니다. 일본에선 매일 신규 확진자가 약 4,000명씩 발생합니다. 올림픽 연기를 결정했던 지난해 3월 30일보다 40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IOC와 일본은 올림픽 강행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소를 주장하는 쪽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배상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IOC가 중개권으로 거둔 수익은 약 3조 원으로 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모두 물어내야 합니다. 반대로 일본이 취소하면 배상 책임은 더 커집니다. 중개권 등 각종 수익에 대한 배상은 물론 일본 정부가 IOC와 맺은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IOC가 굳이 이거를 취소시킬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IOC도 그러면 또 타격을 입죠. 수가 총리가 자꾸 총리 들어오니까 우리는 이제 올림픽을 최우선으로 놓지는 않는다. IOC 손에 달려있다라는. 올림픽 재연기나 취소를 할 때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수와 관계자들의 업무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IOC와 일본이 먼저 책임을 떠안지 않으려 버티고 있는 사이 세계인의 축제가 전 세계의 걱정거리로 바뀌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선수촌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선수들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미성년 선수들은 아직 코로나 백신도 맞지 못했고 이 국제대회가 취소되면서 이 경기 감각을 유지하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이 평생 꿈꿔온 올림픽 무대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김자인의 뒤를 이은 새로운 암병 여제 서채현. 15개월 만에 열린 대회가 반갑습니다.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그거를 보여줄 뭔가 그런 곳이었고 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백신을 맞지 못해 불안하기도 합니다. 올해 18살. 미성년자라 아직 접종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접종 시기가 늦어지면서 훈련과 대회 준비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배구와 유도 등 일부 종목은 국제대회를 재개했지만 그렇지 못한 종목이 더 많습니다. 특히 배드민턴 대표팀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된 감각을 키워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 좀 못하게 돼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상대와 시합을 뛰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답답한 건 대한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지만 일본은 아직 확실한 방역 지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관계자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취소 여론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지만 선수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올림픽은 여전히 인생 최고의 무대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죽을 각오로 이 대회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 하루에 충실하자라는 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과태료와 지방세를 체납해 두 차례 차량이 압류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압류된 적이 없다고 말해 거짓 답변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압류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이틀 뒤 인사청문회에서 큰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입니다. 각종 범칙금과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으로 재산이 압류된 경력이 있는지 물었는데 김 후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김 후보자는 그동안 두 차례 차량을 압류당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에는 지방세 체납으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이 열흘 동안 압류당했습니다. 차량이 압류당할 수 있는 지방세에는 자동차세 등이 포함됩니다. 또 2001년 2월에는 부산에서 버스 전용 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을 압류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차례나 압류당하고도 국회에 거짓 답변을 한 김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고문료를 매달 2,900만 원씩이나 받았으면서 세금은 체납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짓 답변을 한 것은 자격을 의심하게 합니다. 김 후보자 측은 차량이 압류된 사실을 몰랐다면서 착오로 잘못 답변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압류 전 듣기 우편으로 관련 내용이 고지되는 만큼 김 후보자의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은 이 6대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법무부가 이 수사들조차 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시작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이 총장이나 장관이 부담을 가질 만한 이 정권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려가 나옵니다. 이 소식은 이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검찰 조직 개편안을 보낸 것은 지난주 금요일. 지난해 7월 법무부가 청와대, 여당과 함께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한 지 1년도 안 돼 추가 정책이 나온 겁니다.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일선검찰청 형사부 검사가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려면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작은 규모의 일선지청은 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 승인이 있어야 임시수사팀을 꾸릴 수 있게 됩니다. 전국 검찰청 형사부에서는 월성원전 조기 폐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정권 관련 수사가 상당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의 불리한 수사를 걸러내기 위해 법을 무시하고 만든 조치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96조와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4조를 무시한 지침이라는 겁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에는 추 전 장관이 폐지했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사실상 부활시키되 수사는 검사에게 맡기지 않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에 따른 숙제 차원이라면서도 검찰에서 개편안 내용이 유출돼 창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은 일선 의견을 취합해 오는 28일까지 법무부에 보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네, 백신 뉴스입니다. 먼저 다음 주 초 모더나 백신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계약 물량은 4천만 회 뿐이지만 이번에 들어오는 양은 0.1% 정도에 불과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국내에서 위탁 생산을 시작해도 우리에게 언제쯤 안정적으로 공급될지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계약한 모더나 백신 일부가 다음 주 처음으로 국내에 공급됩니다. 모더나 백신은 5만 5천 회분이 5월 31일 국내에 도착하여 국가 출하 승인 절차를 거쳐서 6월 중순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모더나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물량 4천만 회분 가운데 0.13% 수준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5만 5천 회분이 한 차례 더 도입돼 상반기에 모두 11만 회분이 들어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현재 미국 내에 우선적으로 백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1억 회분, 7월까지 추가로 1억 회분을 공급하고 미국 외 지역은 3분기에서 4분기에야 공급망이 구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와 계약한 나머지 물량이 충분히 풀리는 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위탁 생산을 본격화한 뒤에나 가능할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위탁 생산은 7, 8, 9월 중 언제 시작할지 모르고 생산된 물량은 미국 외시장으로 간다는 것 외에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위탁 생산 물량의 국내 공급을 위해 모더나사와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백신 외교 성적에 대해 여야가 극명하게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격이 뿜뿜 느껴졌다며 성과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44조 원을 투자하고 약속 어음만 받아왔다고 혹평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역대급이다, 상상 이상이다라고 평가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국격이 뿜뿜 느껴지는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백신 대량 생산 기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예정에 없던 백신 치료제 당정회의까지 열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집합금지 면제 같은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미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역사적인 성과라 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초라한 백신 외교라고 혹평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44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까지 발표했지만 정작 정부는 백신 스와프 등을 통한 물량 확보도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에 어음을 받아온 것입니다. 현대판 조공이 44조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들고 온 것은 고작 55만 명분의 국군 장병들의 백신이죠. 백신 수급도 실패하고 K 방역도 폭망했다며 코로나19 대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백신 1차 접종률 7%대로 세계 최하위 성적표입니다. 5,200만 국민 중 90%는 백신을 구경조차 못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기업의 피 같은 돈 44조 원을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와 맞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성과를 설명하고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여야 5당 대표에게 모레 오찬 간담회를 제안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이번엔 부동산 정책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특위까지 만들었지만 세금 문제를 놓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부동산 정책 수정안을 내놨는데 역시 세금 완화가 핵심입니다. 안보겸 기자가 설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이 국민의힘이 먼저 부동산 정책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부모 찬스나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세상에 절망하고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세 부담도 낮추겠습니다.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재산세 감면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된 안보다 세금 규제를 더 풀겠다는 겁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는 LTV와 DTI 우대 비율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LTV 90% 완화 정책은 국민의 빚을 지나치게 늘리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DTI, LTV 각각 우대 비율을 적용해서 10%포인트를 늘려드리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실소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반면 민주당은 당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당초 내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지만 오는 27일로 연기했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대책을 시간을 갖고 넉넉히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등을 두고 당내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부동산 정책 수정과 함께 LH 개편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LH를 자회사로 쪼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채널A가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직원 급여 문제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미 받은 성과급을 환수하고 호봉제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과감한 혁신, 그리고 주택 공급의 일관적 추진,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기조하에 검토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여당과 협의 중인 LH 혁신안에는 경영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성과급을 환수하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LH는 최근 3년간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어 사실상 최고 등급입니다. 이를 토대로 LH 일반 정규직 직원들은 지난해 한 사람당 평균 996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철도공사는 고객 만족도 조사를 조작했다가 들통나 D등급을 받고 지난해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전액 환수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징벌적인 의미에서 가시적인 효과는 크지만 교정 작업을 하는 데는 적극도가 떨어집니다. 조직의 비전과 미션에 대한 재정립, 그리고 평가 지표에 대한 적극도를 높이는 게 가장 우선시돼야 됩니다. 정부는 또 근무 기간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 대신 일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직무급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15%, 경상비를 10%가량 깎고 2급 이상 직원 인건비를 동결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LH 직원들 사이에서는 일부 잘못이 전체에 피해를 준다, 일반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LH혁신화는 당정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확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하거나 일했던 이들, 이제는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 물망이 올라있죠. 최근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최재형 감사원장, 야권에서 대선 후보 추대 모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전혜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야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대선 후보로 추대하는 모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 원장이 야권에서 출마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놓자는 건데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 전 의장은 채널A에 지난해 11월 최 원장을 만난 뒤 대통령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추대 모임을 준비 중이라며 많은 현역 의원들이 제 뜻에 공감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정 전 의장 등이 참여하는 이른바 공부방 모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원택 교수 등 20명 안팎의 인사들이 만나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등에 대해 정책 토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전 의장 측 관계자는 이미 서너 차례 공부 모임을 가졌고 이 모임을 통해 최 원장에게 제안할 정책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원장은 지난해 청와대의 김오수 감사위원 제청 요청을 거부하고 월성 1호기 감사를 규정대로 진행하면서 잠재적인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장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최 원장은 최근 대선 출마에 대해 입장을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라며 여지를 남긴 상태입니다. 최 원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로 대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상 12월 초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전 부총리는 본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다음 달 예고된 출판 기념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다음 달 10일쯤 자신의 책을 내면서 대권 행보를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김 전 부총리와 친분이 있는 여야 인사들은 책 출간이 정치 방향에 대한 분기점이 될 것 같다. 이 시국에 책을 내는 건 어떻게든 해석이 붙지 않겠느냐며 대권 도전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현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지만 2018년 퇴임 후엔 여권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흑수저 성장 스토리에 경제 전문가 강점을 가졌다며 김 전 부총리를 높이 평가하면서 야권 후보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애를 쓴 모양인데 그것도 포기를 하고 자기도 한번 나라를 어떻게 한번 매니저 해보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자 여권은 국민의힘으론 가지 않을 것이라며 제3지대행 가능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스스로도 저는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한테 말씀하실 때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신의가 중요하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지난 21일 한 강연에서 대권 도전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자,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자들이 보이는데요. 어떤 경쟁일까요? 자동차 경쟁입니다. 요즘 치열한데요. 자동차 경쟁은 뭡니까? 네, 스스로를 차에 빗댄 건데 경쟁에 불을 붙인 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평시라면 그냥 스포츠카를 몰고 가는 그런 운전자 역할이라면 이번 당대표의 역할은 무거운 짐을 잔뜩 실은 그런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아주 좁은 길을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책무이다. 그러니까 스포츠카는 이 경험이 없어서 이 대선이라는 큰 일을 치를 수 없다는 공격인 셈이군요.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자신은 전기차라고 받아쳤습니다. 짐이 아닌 사람을 많이 태우고 권력을 나누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요.
초선인 김은혜 의원은 나 전 의원을 노후 경유차라고 저격하면서 승합차에 대선 주자들을 태우고 전국을 돌겠다고 했습니다. 중진인 주호영 의원도 나섰는데요. 모든 인재들을 KTX에 태워 가장 빠르게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국회의원을 한 번도 못 해본 이준석 최고위원이 꾸준히 이 지지율이 잘 나와요. 네, 어제 발표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적합도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나 전 의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유쾌한 반란이라면서 지원 사격을 했죠. 네, 오 시장은 중도층과 20, 30대 젊은 층들은 누가 대표가 되었을 때 계속 마음을 줄까요라며 이 전 최고위원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오 시장에게 감사하다고 했고요. 나 전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 때문에 본인에게 만만한 당대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네, 이 두 사람 서울시장 경선 때 앙금이 아직 남아있는 걸까요?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대접이 뭐길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젯밤에 귀국을 했는데 무슨 대접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 대통령은 어제 정말 대접받는 느낌이었다고 자평했지만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흘 전에 공동 기자회견 때 모습인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문 대통령과 악수를 한 뒤 돌아서면서 곧바로 재킷에 보시는 것처럼 손을 닦습니다. 저 미국 언론에서 먼저 이 결례 지적을 했다면서요. 네, 미국 폭스뉴스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세균과 바이러스 등에 민감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그런 우려를 너무 눈에 띄게 드러냈다고 꼬집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면서 경례하는 병사에게 경례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또 이 훈장 수여식에서 홀대를 받았다 이런 논란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요. 문 대통령이 먼저 떠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바라보며 혼자 남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이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그럼 진실은 뭡니까? 자, 지금 나오는 저 화면이 당시 사진 속 상황인가요? 네, 영상인데요. 보시면 문 대통령이 혼자 있는 시간은 1초 정도에 불과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동하자 곧바로 의전 담당으로 보이는 흰색 제복을 입은 군인이 문 대통령을 안내했습니다. 그럼 별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 의원이 과도하게 문제를 좀 지적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온 뒤에는 꼭 이런 의전을 두고 논란이나 공방이 벌어지는데요. 대접을 얼마나 받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성과부터 따져보는 게 국익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회담 때 성과들이 실제 이행되는지도 꼭 따져봐야겠죠.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정부는 탄소 중립 정책을 선언하며 2050년까지 어린 나무를 30억 그루 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마다 1억 그루를 베어날고 그만큼 어린 나무를 심겠다는 건데요. 주민들은 숲이 민둥산으로 변해 산사태 위험이 크다며 불안해합니다. 권솔 기자의 현장 카메라입니다. 충북 제천시 복량읍 인근 벌목이 이루어진 산은 빨간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나무는 밑동만 남은 채 댕강 잘려나갔고 어린 고라니는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나이 많은 나무를 베어내고 상대적으로 탄소 흡수량이 많은 어린 나무 30억 그루를 심겠다. 산림청의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무를 이런 식으로 베어내도 되냐는 겁니다. 이슈의 현장으로 갑니다. 지난 수년간 대규모 벌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강원 홍천군 두촌면 일대.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 산 모두 빨간 토양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따라서 거의 5분째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홍천군에서만 모두 240헥타르 규모, 축구장 330개 크기입니다. 시집 와서 애 낳고 있을 때 저 잣나무가 들어왔거든. 저렇게 다 깎았잖아요. 요거는 작년 가을에, 저거는 요새 깎았어. 이제 한 달 전에. 곳곳에 나무가 쌓여 있고 트럭에 실려가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산림 훼손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산림청은 개인 소유의 산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적 벌목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재 소각은 탄소 중립 계획과는 아직은 무관한 통상적인 산림 경영 활동임을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림청 책임을 회피하는 거고 기존에 해왔던 거 포장한 거잖아요. 2050. 전문가들은 오는 9월부터 30억 그루 사업이 본격화되면 산주들이 너도 나도 이런 식의 싹쓸이 벌목에 뛰어들 거란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린 사업 비용 90%가 세금으로 충당되고 국비 45, 도비 11, 분비 34요. 산 소유주에겐 경우에 따라 잘린 나무값으로 금전적 보상까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비용 지원을 세금으로 하고 있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산주가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전 문제는 없을까? 환경단체 전문가와 동행해봤습니다. 비탈길을 조금만 올라가도 흙이 떨어져 내려옵니다. 표층이 없어지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피부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뿌리겠습니다. 이미 흘러내리고 있는 토양을 임시방편으로 막은 모습도 눈에 띕니다. 다음 달이 장마철 아니에요? 토사 유출되고 산사태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산사태 방조하는 거예요, 정부가, 산림청이. 주민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비가 오면은 나무가 빗물을 먹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비가 스스로 내려와서 연료돼도 제가 뭐 어떻게 민원을 누구 걸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토사 유출은 인명피해 문제와 직결됩니다. 충북 제천 청포로 인근 도로입니다. 10m 넘는 철제 구조물이 서 있는데요. 산사태나 집중호우 때 이렇게 흙과 바위가 굴러떨어져서 산이 움푹 패여있는 현장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벌목 한 대 가보면 작년에 산사태가 많이 났거든요. 작년에도요. 벌목이 산사태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배출한 만큼 없앤다는 취지의 탄소 중립 정책. 하지만 이렇게 고목을 베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미 배출한 탄소를 흡수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 배출원 자체를 줄이는 보다 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현장 카메라 권솔입니다. 네. 내일이면 한강에서 고 손정민 씨 실종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됩니다. 경찰이 손 씨의 마지막 동선을 파악하고 있는데 손 씨 양말에 묻은 흙과 한강공원의 흙을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고 손정민 씨 양말에 묻은 흙을 분석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손 씨와 친구가 머물던 잔디밭, 육지와 강물 경계에서 물속 3m, 5m, 10m 지점의 흙을 각각 채취해 양말에서 나온 흙과 비교하려는 겁니다. 당일 새벽 4시 40분쯤 한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남성을 봤다는 목격자들이 나온 만큼 손 씨가 해당 지점에 있었는지 양말의 흙을 통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4시 40분쯤 한강공원 CCTV에 점 형태로 찍힌 강 건너편 사람들, 즉 입수자의 반대 지점에 있던 사람 중 일부를 찾아 조사했습니다. 목격자 2명에 대해선 최면 조사를 진행했고 필요하면 추가 최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입수자를 봤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추가 단서를 얻기 위한 겁니다. 손 씨가 잠든 상태로 목격된 시간에도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 내역이 있어 손 씨 친구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 상황. 하지만 경찰은 새벽 1시 9분 인터넷 검색 이후 사용 내역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 동기화 등으로 데이터 내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씨는 1시 24분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1시 33분 배달원과 통화한 이후 통신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그제 손 씨 친구도 추가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오늘 새벽 30대 여성이 몰던 벤츠 차량이 공사 현장을 덮쳐 60대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불빛이 번쩍이더니 도로 위로 차량 파편이 쏟아집니다. 불꽃이 튀면서 불이 붙은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으로 튕겨나갑니다. 차량은 모두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3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지하철 방음벽 교체 공사 현장을 덮친 건 오늘 새벽 2시쯤. 당시 현장에는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있었습니다. 60대 근로자를 친 차량이 기중기를 들이받으면서 불꽃이 튀었는데요. 차량은 30m를 더 움직이다 불에 탔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근로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이 불길에 휩싸이기 전 차에서 내려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은 차량이 신호를 위반했다고 말합니다. 신호 무시하고 내 차가 흔들릴 정도로 쳐가지고 그리고 나서 1초도 안 돼서 그냥 꽝꽝꽝 이런 소리가 나.
30대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함께 작업하던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 과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현장 합동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운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새벽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지난달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가 떨어져 숨진 고 이선호 씨는 작업 현장에 처음 투입됐고 안전관리자도 없는 상황에서 참변을 당했죠. 부산 신항에서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대형 지게차에 노동자가 깔려 숨졌는데 안전수칙은 모두 뒷전이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무게가 42톤에 이르는 초대형 지게차에 30대 김모 씨가 깔려 숨진 것 어제 낮 12시 반쯤. 후진하던 지게차가 김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겁니다. 현장이 시끄럽다 보니 후진 경고음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집에 이제 귀가하기 위해서 회사 입구 쪽으로 이제 도로를 이동하던 중에 가해 운전자가 발견치 못해가지고.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이지만 지게차 접근을 통제하거나 수신호를 하는 신호수는 없었습니다. 항운노조는 지난달 평택항에서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고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장애물이 높을 가능성이 많은데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 담당자도 없었고 보행 통로 같은 경우도 없었더라고요. 숨진 김 씨는 평소 부산 감천항에서 일했지만 이날 하루 아르바이트를 하러 부산 신항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니까 배치가 안 되더라고요. 원만하게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를 해가지고 처리 중에 있고.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점심시간 장비 이동도 작업으로 간주돼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경찰과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 11개 주요 항만에서 일어난 사고는 모두 1,200여 건, 숨진 노동자는 33명에 이릅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유기견에 물려 숨진 사고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평소에도 주민들의 유기견 피해 호소가 있었는데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버려진 개들이 더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기견으로 보이는 큰 개에 물려 숨진 50대 여성. 인근 공장 관계자의 지인으로 잠시 놀러와 혼자 있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여성을 문 개는 포획돼 유기견 보호소에 넘겨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평소에도 야산에 떠도는 유기견들이 있어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개가 커요. 가끔 한 번씩 오는데 이런 데 막 다 밟아서 막 다 뜯어갔어요. 뭐 사지로 막 도망가죠. 유기견 들개 같아, 들개. 지난해 11월에는 산에서 내려온 유기견이 닭 8마리를 물어뜯어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일 났는데 닭집을 들여다봤더니 닭이 다 죽어갖고 있는 거예요. CCTV로 보니까는 개 한 마리가 와가지고 다 뜯어놓고는 슬슬슬 나가는데. 주민들의 불안은 일상이 됐습니다. 까만 거하고 거무튀튀한 거하고 두 마리 봤어. 하나로 신기한 말이 있어. 그거는 무섭더라고요. 딱 보면 다 상처다. 119 신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위험한 개 같다고 신고도 오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보이면 바로 잡고 계속 꾸준히 들어옵니다. 사계절 내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버려지는 개가 많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다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살기 힘들면은 버려지는 거예요. 비용 문제 감당을 못하는 거죠. 남양주시는 내일 사고가 발생한 야산에 포획틀을 설치하고 유기견들을 포획할 예정입니다. 또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개는 주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수사가 끝나는 대로 안락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요즘 들어 반달 가슴곰이 출몰했다는 소식도 자주 들립니다. 등산로와 민가에도 출몰하는데 이렇게 곰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를 공국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곰 한 마리가 울타리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데리고 가라, 이렇게. 자, 좀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소방관을 따라 내려오는가 싶더니 다시 달아납니다. 소방대원이 먹이로 유인하는 사이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마취총을 쏴 5시간 만에 곰을 포획했습니다. 무게가 60kg 정도인 이 반달가슴곰은 인근 농장에서 탈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곰 한 마리가 등산로 주변 숲속을 서성입니다. 지난 8일 등산로에 이어 13일에는 민가에 출몰하는 등 이 곰은 이달 들어서만 5차례나 목격됐습니다. 반달가슴곰은 민가 주변을 20분 넘게 서성이다 산으로 사라졌습니다. 소리 나면 또 쳐다보고 엄청 무서웠죠. 이렇게 서갖고 이리 닥치 두드릴 때 보니까 겁나 크더라고. 통상 3월에서 4월까지인 동명기를 지나고 먹이 활동이 왕성해진 겁니다. 지금 이 시기가 그 동면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먹거리가 조금은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민가 가까이나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번 동면 기간 중에도 4마리의 어미곰이 6마리의 새끼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체수가 늘면서 지리산과 덕유산, 가야산 일대에서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은 최소 74마리로 추정됩니다. 최근 곰이 자주 목격된 광양시에서는 곰을 마주쳤을 때 쫓을 수 있는 종을 마을 주민에게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곰과 마주치지 않도록 정규 등산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지난 19일 대구 달서구 개 2마리가 달려들어 고양이를 공격합니다. 죽은 고양이는 10년 넘게 이곳에서 살아온 터줏대감 노랭이였죠. 주민들은 견주가 통제하지 않고 보고만 있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데요. 형사처벌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개가 다른 개나 고양이를 물어 죽였을 때 견주 처벌될까요? 현행법상 동물은 재물로 분류되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재물 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견주에게 고의성이 있어야 하고 피해 동물이 누군가의 소유여야 합니다. 최근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2019년 30대 남성이 경의선 습길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였는데요. 주인 없는 길고양이로 생각하고 고의가 없었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고양이가 피해자 소유라고 봤습니다. 피해자 가게 뒤편에 고양이가 머물던 공간이 있었고 피해자가 매일 사료를 주며 보호해 왔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도 소유 여부가 쟁점인데요. 직접 노랭이를 돌본 분의 이야기입니다. 상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왔고 아프면 수술받고 치료받고 약 먹고 필요시에는 실내에서 보호받으면서 키워온 엄연한 보호자가 있는 고양이였습니다. 고의성은 인정될까요? 물어서 죽일 수 있는 걸 알고도 내버려 뒀을 때 고의성 성립을 하고요. 주인이 있는 고양이라는 것도 가해 견주가 인식을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관할 구청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양이를 공격한 개는 말리누아 종으로 추정된다는데 입마개가 의무인 맹견 5종에는 포함되지 않는데요.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만 마리당 20만 원씩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 많은 문의 바랍니다. 전 세계를 강타했던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죠. 오늘 미국 3대 어워즈인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4관왕에 올랐습니다. 5년 연속 수상했지만 이 4관왕은 처음인데요. 이 4일 전 내놓은 새 노래 버터는 다이너마이트보다 출발이 더 좋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What can we expect? 가능하다면은 상을 다 받는 게 화이팅! BTS! 이틀 전 방탄소년단이 조심스럽게 밝힌 이 꿈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후보에 오른 4개 부문 트로피를 모두 따내며 자체 최다 수상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무엇보다 음원 판매량을 반영하는 톱셀링송, 톱송 세일즈 아티스트 부문을 처음 수상해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톱셀링송 부문의 주인공은 아델, 저스틴 팀버레이크, 마룬5 등 그야말로 세계적인 가수들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전 세계를 강타한 댄스곡 다이너마이트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3번이나 1위를 차지하는 등 독보적인 음원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We wanted to share some fresh energy with everyone through Dynamite. We think this award is proof that we achieved. 방탄소년단은 신곡 버터의 무대도 오늘 처음 선보였습니다. 몸으로 팬클럽 아미의 이름을 그리며 팬들에 대한 애정도 과시했습니다. 신곡 버터의 뮤직비디오는 온라인에 공개된 지 21시간 만에 조회수가 1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다이너마이트가 세웠던 세계 기록을 돌파한 겁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주요 도시들이 신호등이 꺼질 정도로 전기가 부족합니다. 가상화폐 채굴 열풍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지해 칠흑같이 어두운 도로를 빠져나가는 차량들. 길거리 상점 간판이나 신호등도 모두 꺼졌습니다. 사람들은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합니다. 최근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이스파한, 쉬라즈 등 주요 도시에서 정전이 이어지는데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서너 시간씩 전기가 끊기고 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전력 수요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 열풍에 전기 사용량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북부의 한 가상화폐 채굴 공장에선 수백 대의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량의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려고 환풍기도 쉴 새 없이 가동됩니다. 比特币工厂每天24小时不停地运转，一天能挖大概2个比特币吧。它一天要消耗大概7000美金的电。 이란의 한 해 비트코인 생산량은 10억 달러, 약 1조 1,200억 원에 이르는데 전 세계 채굴량의 약 4.5%가 이란에서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이란 기업들은 미국 등 국제 제재로 달러 결제가 불가능해지자 우회 거래를 위해 비트코인 채굴에 뛰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화산이 폭발해 최소 15명이 숨지고 이재민이 수만 명 대피했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시뻘건 용암이 주택가를 덮치자 주변이 온통 아수라장이 됩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동부 비룬가 국립공원에 있는 니라공고 화산이 폭발한 겁니다. 용암은 인구 200만 명이 거주하는 고마시 인근을 덮쳐 가옥 500여 채가 파손됐고 곳곳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Hatuna cha kutusaidia, tumebakia tuko mayatima na tumebakia hatuna kitu ya kutusaidia. 놀란 주민들이 한꺼번에 대피하려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소 15명이 숨졌고 어린이 170여 명도 실종됐습니다. 이재민도 3만 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Na uchungu sana kuona nilikuwa na wazazi wangu wawili uraziza na mke wake na wenyewe walikuwa wanabazunguruka wote. 피해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한데 일부 주민들은 재난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어 비난을 샀습니다. 니라공고 화산은 지난 2002년에도 폭발해 250여 명이 숨지고 12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대표적인 활화산입니다. 그런데도 콩고 정부 화산 관측소는 자금난에 6개월 이상 인터넷이 끊겨 화산 활동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오늘 기상청이 올여름 날씨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덥겠고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집중호우의 형태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마는 6월 중하순에 시작되겠고 본격 무더위는 8월에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전국 곳곳에는 황사가 섞인 흑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에는 5에서 20mm, 그 밖에 전국에는 5mm 안팎으로 양은 많지 않은데요. 돌풍이 강하게 불고 또 우박이 떨어지는 등 요란하게 오겠습니다. 황사는 내일 오전까지 기승을 부리겠고요.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차차 해소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19도, 대전은 21도에 머물면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모레 제주와 전남에는 비 소식이 있고요. 주 후반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